자, 그럼 다음 내용입니다. 많은 그 분석 과정에서 좀 등한시되고 생략되는 과정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가설검정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설검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의 기본 가정이에요. 가설검정 내지는 그 밖에 다른 통계 분석을 수행하려면 데이터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이 확인돼야만 해요.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정이 안 필요한데 정규성하고 등분산성은 별도의 검정 과정을 통해야 돼요. 자, 경고 메시지 껐고요. 그래프 관련된 거 가져왔고 그 다음에 리드 엑셀 데이터 불러왔고요. 정규성 검정할 때는 샤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외도하고 첨도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고요. 노멀 테스트 그리고 등분산성 확인하기 위해서 바틀렛하고 레빈 검정 가져왔어요. 자, 그래프 초기화 코드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자, 샘플 데이터는요. 똑같은 제품을 파는 두 지역의 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100일간의 일별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평균을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검증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쭉 가져오면 쪼르륵 나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일단 데이터 분포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대표한 건데요. 자, 히스토그램이랑 이제 정규분포 커널 밀도 함수 그려보면은 대충 모양이 좀 쭈글쭈글하긴 한데 가운데로 솟아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대충 정규분포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감이잖아. 이것만 제시해놓고 정규분포를 충족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인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인 제시가 필요해. 그래서 요 그림과 함께 내가 수치적으로 이게 정규분포가 맞는지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샤피로 윌크 검정이랑 노멀 테스트 검정이 있어요. 이 두 개 검정 모두 귀무가설은 정규분포를 충족한다. 대립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집단 간의 데이터 분포에는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은 뭐가 없는 애라 그랬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샤피로 윌크 검정. 이거는 매우 엄격한 데이터라서 이상치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좌우 대칭도 거의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 기준에 맞는 데이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에이즈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난수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 P밸류가 0.109 정규분포를 따르죠. 0.05보다 크니까. 근데 실제로 샤피로 검정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자, 스토어 1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충족했다라고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값이 요거예요. 스테이티스틱. 이게 통계량이에요. 자, 이번엔 스토어 2에 대한 평균값도 보자고요. 실행했더니 P밸류가 0.73. 이것도 정규성 충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문장을 적어야 돼요. 근데 이런 데이터 거의 없다니까. 샤피로 검정 통과하는 데이터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멀 테스트라는 거를 수행을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외도하고 첨도를 구해요. 정규분포 기준이 외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대충 정규분포 때려 맞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논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도하고 첨도를 직접 구해봐야죠. 원래 수학적으로 외도는요, 그 데이터 분포의 비대칭도를 뜻해요. 그래서 외도가 0이면 완벽한 정규분포고요. 그 다음에 양수면은 왼쪽으로 치우침, 음수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침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 치우침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면, 이게 0이면은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까지는 정규분포로 봐주겠다. 근데 너무 선 넘은 거는 봐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외도를 구할 때는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절대값을 구할 때는 abs 함수 쓰면 되죠. 그래서 결과값 확인하면 외도가 0.05 나와서 절대값이 0.056이니까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정규성 충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첨도도 봐야 돼요. 첨도는 분포의 뾰족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첨도가 0이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온끝한 건데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온 건데 0이면은 이거보다 더 지나치게 뾰족한 거고 그 다음에 첨도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거고 대충 뭐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절대값이 7 이하인 거. 자, 컬토시스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대값 뽑으면은 0.042 나오죠? 얘도 정규성 충족한다. 근데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뽑아보는 게 불편하잖아요. 스토어2에 대해서 두 개 한꺼번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절대값 0.251, 첨도 그 다음에 0.178.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 부합이니까 정규성 충족. 이렇게 보는 걸로 충분한데 매번 이렇게 값을 두 개씩 뽑아보기는 좀 힘드니까 파이썬이 제공하는 노멀 테스트라는 함수를 쓰자고요. 이게 외도하고 첨도를 활용한 정규성 검정이기 때문에 위에처럼 일일이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수업 예제들은 정규성 판단을 할 때 노멀 테스트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정규성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p-value가 0.0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p-값이. 이 조건이 참인 거지. 자, 그래서 스테이티스틱 검정 통계량 S라고 받았죠? 이거 S를 여기다가 때려 맞추고 그 다음에 p-value 1번째 항목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얘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리고 정규성 충족 여부는 0.05보다 큰지 이게 크면 true겠죠? 이 조건 안 맞으면 fails라고 뜨겠지.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자, 검정 통계량 값하고 p-value 나오고 정규성 충족 여부 true. 나중에 가면 요것만 보거든요. 근데 꼭 이거 코드를 보시면은 꼭 문장 만든 연습하세요. 보고서에는 문장으로 들어가야 돼. 자, p-value가 0.059이므로 그 다음에 뒤에 p-value에 대한 기호를 하나 표기하셔야 됩니다. 스토어1의 외출 데이터는 정규성을 따른다. 얘도 같은 결과로 나와서 외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필드 두 개 따로 처리하기 귀찮으면은 반복문으로 돌리세요. 일단은 문장 포맷 만들어 놓고요. 0번째 항목에는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 2번째 항목, 3번째 항목을 넣을 거예요. 값이 총 4개 필요하죠? 오리진.컬럼스 원본 데이터의 컬럼 이름은 스토어1하고 스토어2죠. 이거 갖고 반복을 돌려요. 그럼 C는 처음에 얘가 C겠지. 그래서 노멀 테스트 오리진의 C를 가지고 돌려. 컬럼 이름의 문자열이에요. 여기 스토어1이라고 적은 거죠. 그럼 P하고 S 나올 거고 C 아까 컬럼 이름 스토어1 S값 P값 정규성 충족력 또 반복 돌면 스토어2 갖고 같은 코드 돌겠죠. 이 코드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앞으로 매번 정규 분포는 퉁칠 수 있겠죠. 자, 데이터의 정규성이 확인이 되면은 정규성이 확인된 애들을 가지고 등분산성을 확인해요. 자, 얘들도 규모가설은 집단 간 분산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으니까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등분산성을 충족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의 등분산성을 확인할 때는 바틀렛 검정을 합니다. 데이터 집단별로 여기다 한 번에 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비교 대상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콤마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정규성은 데이터 변수의 개수별로 다 해요.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별로 하는데 등분산성은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비교해줘요.
자, 얘도 바틀렛 검정 돌려서 검정 통계량과 P-밸류 받아요. 자, 그래서 바틀렛 검정 결과 검정 통계량 0번째 거, P-밸류 1번째 거, 정규성 충족 여부는 0.05 이상인지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뚝 실행하면은 정규성이라고 나오네. 등분산성. 등분산성 충족 여부 true가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레빈 검정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이 레빈 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에선 적합하지 않은데 여기서 그냥 코드 전개만 보여드리려고. 근데 사실 코드 똑같아요. 함수 이름만 레빈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true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반복문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볼게요. 파라미터 같은 게 보통 개수 제한이 없는 함수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A는 hello, B는 world, C는 파이썬, D는 랭귀지,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프린트 있고 A, B, C, D 다 먹어요. 얘는 프린트 함수가요 파라미터 개수 제한 없이 콤마로 계속 나열하면은 띄어쓰기 하나씩 넣고 이렇게 한 번에 출력해줘요.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포인터라서 파이썬 수업하면서 얘기 잘 안 하는데, K는 리스트로 담아요. A, B, C, D.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을 때 리스트에 담아서 주되 앞에 별표 하나만 찍어도 똑같이 먹어요. 앞에 별표가 붙는 게 C 언어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C 언어에서 말하는 포인터 개념이라서 파이썬에서 이거 설명 잘 안 해요. 어쨌건 문법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고 파라미터 개수가 그때그때 변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리스트에 따라받고 그냥 별표 붙여서 넣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도 비교하는 변수 개수가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먼저 변수를 준비해요. 아까 우리가 정규성 확인했을 때 정규성 만족 true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변수 값은 노멀 테스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물론 맘먹으면은 이것도 노멀 테스트랑 같이 묶어서 모듈화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정규성 검정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등분산성 검정 따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코드 결과를 보지 않고선 뒤에 코드가 나올 수가 없어, 통계 분석은.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그냥 글짓기야, 글짓기. 자, 원본 데이터는 하나 복사를 했고요. 함수예요. 람다 x죠. 파라미터 x야. 요 데이터를 여기서 썼어요. 데이터 x. 여기까지가 콤마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거야. 람다식이 펑션이었죠. df 함수 이름은 없으니까 함수 이름은 땡땡땡인데 파라미터가 x야. 그럼 얘는 리턴 데이터에서 x를 리턴해라 라고 한 거예요. 데이터는 요거야. 원본 데이터 프레임 복사한 거. 그러니까 스토어 1하고 스토어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에 x를 리턴한다는 게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요 x를 뭐를 줘야겠어? 스토어 1이거나 스토어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함수예요. 데이터의 컬럼스는 스토어 1과 스토어 2죠.
스토어 1과 스토어 2죠. 자, 맵 함수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맵 함수의 파라미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펑션이에요. 펑션. 두 번째 파라미터는 연속성 데이터야. 그러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를 얘한테 줘서 얘가 리턴하는 값. 두 번째 파라미터를 얘한테 줘서 얘가 리턴하는 값. 이거를 맵이라는 함수로 잘 이렇게 묶어주는 게 맵 함수고요. 이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스토어 1이라는 컬럼과 스토어 2라는 컬럼을 리스트로 묶은 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스토어 1과 데이터의 스토어 2, 이 두 개를 리스트로 묶은 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별표만 붙이면은 파라미터 무제한의 함수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틀렛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데이터의 스토어 1, 그 다음에 데이터의 스토어 2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파라미터가 나중에 몇 개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때까지 쓸 수 있는 범용 코드를 만들려고 별표 붙이고 여기 리스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구문을 위에 한 줄로 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성을 충족한다라고 판단되면은 n이라는 거에 바틀렛이라고 표기하고요. 그래서 바틀렛 검정을 수행시키고요.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레빈 검정을 타겟 if문으로 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보고 싶으면 요 함수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쪼르륵 나오겠죠? 정규성 충족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분석 방법, 얘네들이 본게임인데 이 본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2번에서 진행되는 요 내용들이 전부 확인이 된 애들만 3, 4, 5, 6, 7을 수행할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이 2번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데이터를 막 가공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 단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거예요. 모든 과정이 독립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여러분들 첫 번째 미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수집했잖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완성해 냈어야만 두 번째 프로젝트가 가능했었죠.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부터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완수해야만 이제부터 수업 진도에 적합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은 변수 간의 차이 분석에서는 제가 전부 다 데이터가 등분산성 충족하는 애들로 준비를 했어요. 연습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다 안 했, 연습 문제는 지금 등분산성 충족 안 하는 애도 더 있어요. 만약에 남은 수업 진도들에서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게 정 버겨울 경우에는 이거는 전공책 보면 다 똑같아. 문제 밑에 다 한 줄씩 적혀 있어. 단 데이터는 정규 분포와 등분산성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다 그렇게 써 있어. 이후 수업들은 다 그렇게 가정하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젝트는 그렇게 가정하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거 다 때려 박아야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코드 패턴을 보기 위한 연습인 거고 여러분들은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자, 4시까지 완성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봅시다.